법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신호등이 고장나면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고 CCTV가 없으면 물건값을 안 내고 싶고 아무도 안 볼 때 규칙을 어기고 싶은 그 순간의 충동, 솔직히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23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자였고요. 그는 인류에게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죠.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그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순자가 태어난 기원전 313년, 중국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전국시대 말기라는 이 시대에는 7개의 나라가 서로를 죽이려고 발버둥 쳤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전쟁터에서 쓰러졌습니다. 승리한 군대는 패배한 적군의 귀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삼았고요. 기원전 260년 장평대전에서는 항복한 병사 40만 명이 산채로 땅에 묻혔어요. 40만 명의 비명소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순자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이 왕좌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독살하고 형제를 살해하는 걸 목격했죠. 평범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줌의 쌀을 놓고 서로를 배신했거든요.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자기 아이는 차마 못 먹으니까 남의 아이와 바꿔서 먹었습니다. 이게 순자가 본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젊은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교의 대가였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죠. 살인, 약탈, 배신, 탐욕이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디에 선한 본성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맹자는 틀렸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그 선함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 본성을 따르면 다툼이 생기고 양보가 사라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투와 증오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신의가 사라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과 귀의 욕망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면 음란함과 무질서가 생기고 예의가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는 울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배고프면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아기의 배고픔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욕구만 중요한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자는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했어요. 현대의 어린이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난감 트럭이 하나 있는데 2명의 3살짜리 아이가 동시에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보나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두 아이는 동시에 트럭을 향해 달려가서 서로 빼앗으려 하고 한 아이가 먼저 잡으면 다른 아이는 울면서 때리죠. 때로는 물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거든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쳤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들은 친구랑 나눠 써야지 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본능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공되지 않은 인간 본성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생후 21개월 된 유아들에게 과자를 주고 다른 아이와 나눠 먹으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더 큰 조각을 자기가 가져갔고 심지어 일부는 2조각 모두 혼자 먹으려 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10명의 성인을 무인도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봐요. 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던 회사원, 교사, 의사 같은 사람들이고요. 무인도에는 아무런 규칙도 법도 경찰도 없습니다. 식량은 제한적이고 깨끗한 물은 섬 한쪽의 샘에만 있어요. 처음 며칠은 문명인답게 행동할 겁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몰래 식량을 숨기거든요.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하면서요. 힘센 사람들이 물가를 독점하려 하고 2주가 지나면 진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물자를 둘러싼 폭력이 발생하고 밤에 남의 식량을 훔치는 일이 생기고 무리가 생겨서 서로 대립합니다. 결국 무인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어요.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법과 제도가 사라지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경찰력이 마비되자 도시는 무법천지가 됐거든요.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평소에는 선량했던 시민들이 TV를 훔쳐 나르고 총으로 서로를 위협했습니다. 순자는 왜 인간이 악한지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했어요. 핵심은 욕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춥면 따뜻해지고 싶잖아요. 이런 욕망 자체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죠. 문제는 욕망과 자원의 불균형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배가 불러도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집이 있어도 더 큰 집을 원하고,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빵이 5개뿐이라면 모두가 배부를 수 없고 100명이 취업을 원하는데 일자리가 50개뿐이라면 절반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명확해요.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자원으로 나누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대 사회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회사에 부장 자리가 하나 났는데 후보가 3명입니다. 김 과장, 이 과장, 박 과장이요. 이들은 모두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이고 평소에는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 자리에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죠. 하지만 승진 공고가 나는 순간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김 과장은 우연을 가장해서 이 과장의 작은 실수를 상사에게 언급하고 이 과장은 자기 성과를 과장해서 보고하고 박 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다른 둘을 은근히 깎아내리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회사 매뉴얼에 동료를 험담하라고 써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는 팀워크를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자기 이익이 걸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만약 승진 심사에 아무런 기준도 감시도 없다면 뇌물이 오가고 경쟁자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심하면 물리적 방해의 공작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법과 제도가 있기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기분이 우울해지죠.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네. 하지만 순자는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낙관론자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이거였거든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노력하면 성인 우임금처럼 될 수 있다. 핵심은 교화, 즉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는 나무에 비유했죠. 휘어진 나무도 틀에 대고 증기로 쪄서 펴면 곧게 만들 수 있고 무딘 쇠붙이도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진다. 자연 상태의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지만 장인이 정성껏 깎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가구가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본성은 거칠고 이기적이지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고귀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능성이거든요.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는 회복이고 후자는 창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화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입니다. 여기서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규칙, 제도, 법률, 관습, 의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적 장치를 의미하죠. 순자는 말했어요. 사람은 예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일은 예가 아니면 이룰 수 없으며 나라는 예가 아니면 평안할 수 없다. 예가 없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무인도 실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어요. 물은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함께 마신다. 식량은 인원수로 공평하게 나눈다. 일은 능력에 따라 분담하되 결과물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그날 식사를 거른다. 이런 규칙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이 있지만 규칙이 있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요. 처음에는 억지로 참지만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3개월 후에는 굳이 규칙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서고
6개월 후에는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지하고 1년 후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죠. 이게 바로 예의의 힘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봅시다. 왜 우리는 신호등을 지킬까요? 원래 선에서? 아니에요. 법이 있고 벌금이 있기 때문이죠.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이 예가 있기에 우리는 빨간불에 서는 겁니다. 왜 상점에서 물건값을 내고 나올까요? 양심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CCTV가 있고 경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으니까요. 왜 회사에서 동료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요? 원래 착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고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 예가 있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간파했어요. 법과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은 다시 야수가 된다. 코로나19 초기를 기억하세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부족해지자 사재기가 시작됐잖아요. 평소에는 이웃을 배려하던 사람들이 마트에서 한 박스씩 쓸어 담았거든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맹자는 유명한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순수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순자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다. 사람이 측은히 여기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본성이라면 왜 사람들은 실제로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가? 실제로 1964년 미국 뉴욕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살해당했을 때 38명의 이웃이 그녀의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면서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 만약 맹자의 말처럼 측은지심이 본성이라면 38명 중 1명이라도 즉시 도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사실 이것은 2300년 동안 계속된 논제이고 아직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맹자와 순자 모두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맹자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순자는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변화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출발점은 정반대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교육,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거죠. 순자의 제자 중 2명이 특히 유명합니다. 한비자와 이사인데요. 이들은 스승의 사상을 극단으로 밀고 나갔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게 법과 사상의 핵심이죠. 이사는 진시황의 재상이 되어 법과 사상을 실현했습니다. 엄격한 법률, 가혹한 처벌,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요. 작은 죄에도 큰 벌을 내렸어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손이 잘렸고 말을 잘못하면 혀가 잘렸거든요. 공포 정치였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나라는 통일 후 15년 만에 멸망했거든요. 너무 가혹한 법이 오히려 반발을 샀던 겁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 없었고 진승과 오광이라는 평범한 병사 2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죠. 결국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순자는 예와 법 모두를 강조했지만 법가는 법만 극대화했거든요. 순자는 교화를 말했지만 법가는 강제만 택했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해서 오직 강함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순자의 성악설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몇 가지 현대적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도의 중요성부터 봅시다. 좋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좋은 사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 분립 같은 제도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권력자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요. 그래서 제도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의 힘도 있습니다. 순자는 말했죠. 학문은 멈출 수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한번 교육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과적이죠. 순자의 성악설은 불편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악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정직한 관찰일지도 몰라요. 거울을 보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래야 단점을 고칠 수 있잖아요. 순자의 메시지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이에요. 당신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원래 선하다면 악한 행동을 할 때 변명거리가 생기거든요. 환경이 나빴어. 내 탓이 아니야. 하면서요. 하지만 인간이 원래 악하다면 선한 행동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내 본성을 이겨냈어. 나는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본성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안 올 때도 기다릴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킬 것인가를 말이죠.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이기심, 탐욕, 질투가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